자, 여러분들 그 삼포도를 다시 이제 총 정리하면서 그 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도는 여러분들 먼저 대표값 한번 봐보자. 대표값의 종류는 뭐뭐 있었죠?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있었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요. 평균이 있었고,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 이거 조금 어렵고도 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중앙값은 어떻게 하죠?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죠. 그래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 개수가 짝수에 있느냐 홀수에 있느냐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홀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n이 홀수야. n이 홀수가 있으면 이 홀수에 n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n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눠준 번째. 만약에 15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5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눠준 거. 그럼 몇이 돼? 8이 되죠. 그래서 8번째가 중앙값이 돼요. 그런데 짝수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짝수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2로 나눠. 만약에 30개가 있어. 그럼 30을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15가 되죠. 15번째하고 16번째, 15번째하고 16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짝수개 있을 때. 그런데 이 중앙값은 언제 쓴다라고 했죠? 언제?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뭐 30, 31, 29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2724 아주 극단적인 어떤 큰 값이 들어있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들어있을 때는 평균을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중앙값을 쓴다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빈값 세 번째. 최빈값, 여러분들 최빈값은 어떻게 된다고? 제일 자주 보이는 거. 그래서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빈값이 2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자주 보이는 거. 자, 이 최빈값은 또 언제 써먹어? 우리가 좋아하는 뭐 기호식품이라든지 뭐 이게 숫자로 나타내기 애매한 뭐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 음식을 했더니 그때도 얘기했잖아. 짜장면, 스파게티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스파게티 이렇게 이야기를 선택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런 숫자로 나타내기 불편하다긴 그렇고 그냥 한글로 그냥 말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쓸 때 우리는 최빈값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삼포도가 있었죠.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형태를 우리는 삼포도라고 했는데 그 삼포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놓은 것이 표준 편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까지만 구하면 뭐 흐름이 다 정리가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밟아왔던 스텝이 뭡니까? 첫 번째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를 구하고 세 번째 뭘 구하죠? 분산을 구하고 네 번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표준 편차를 배우게 됐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 평균은 다 여러분들 다 자료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준 거란 건 알겠고요. 편차는 어떻게 되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가 되는데 또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되죠? 0이 되고요. 그 다음 편차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자료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자료가 더 크면 평균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70점이 되는데 어떤 친구가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차는 20점이 되겠죠? 이래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예로 지금 뭐 동영상도 올려져 있는데요.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평균과 편차, 분산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산을 구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는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줘 볼게요. 어떤 자료가 여러분들 2, 3, 4, 5, 6 이렇게 있다는 게 보자. 이 자료에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분산을 구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평균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얼마가 되지? 다 더해서 2하고 2 더하면 8 2하고 2 더하면 8 8이 16을 또 4를 내니까 20이 되죠. 20을 5로 나눠주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요? 평균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 한번 구해보자. 편차는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2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1, 2에서 얘 빼주니까 0, 2하고 얘 빼주니까 1, 2하고 얘 빼주니까 2. 이게 편차였어. 세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해서 5로 나눠주죠.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다 더 몇이 됩니까? 10이죠. 10을 5로 나눠주니까 분산은 얼마가 돼요? 분산은 2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제곱을 이게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곱하면 얼마가 돼? 자, 선생님이 새로운 방법대로 해볼 거야. 제곱하면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36을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볼 거야. 평균의 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여기 계산하면 아마 18이 나올 거예요. 18 빼기 16에서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좀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편차를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알고 있고 평균만 알고 있으면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이 자료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제곱 해서 개수로 나눠준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줘버리면 돼. 정확하게 이 n파의 제곱을 빼줘버리면 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걸 좀 강력하게 써먹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약에 좀 쉽게 써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은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이 평균과 분산, 평균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0페이지에 결과론 쪽만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70페이지 얼른 결과론 쪽만 여기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변화된 별량에 대한 별량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야. x1, x2, x3, xn 이 자료의 예를 들어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s의 제곱입니다. 이런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ax3 더하기 b, axn 더하기 b 이렇게 변화가 이제 별량 자체가 변동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에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변형된 이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내세요 이 말이야. 이것도 공식 증명하는 게 다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am 더하기 b, 분산은 a 제곱 s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x1, x2, x3, xn의 평균이 8이고
분산이 5입니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2x1 더하기 7 2x 더하기 어떤 숫자죠? 11 2x2 더하기 11 2x3 더하기 11 2xn 더하기 11 이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걸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돼? 마찬가지야. 다 더하고 5로 개수를 n으로 나눠주고 이게 평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편차 다 구하고 그것들 다 제곱해갖고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식으로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된다? 이 자료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2배에다가 8배 2에다가 8배 더하기 11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8 더하기 11 그러면 2, 8에 16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분산은 어떻게 된다? 분산은 이것의 제곱에다가 5만 곱해주면 돼. 2는 4, 20이 된다 이 말이야.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x1, x2, x3, xn의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야. 자 이렇게 알려주고 변형된 자료가 5x1 빼기 3 6 5x2 빼기 6 5xn 빼기 6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평균은 어떻게 될까? 평균은 3 곱하기 5 빼기 6 요거 이해돼 안 돼? 민재 이해되니? 소연아 어디가 이해 안 되니? 이해됐어? 하원이는? 은성아 이해되니?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분산은 5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B 이해됐어요? 슬아 이해됐니? 눈빛이 딱 보아니까 이해 안 됐구만 지금. 그치? 숫자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숫자만. 5 곱하기 3 빼기 6 5의 제곱 곱하기 4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자. 여러분 또 아직도 눈빛이 끄뻑끄뻑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x1, x2, xn의 평균이 10 자 분산이 2 이렇게 넣읍시다. 그래놓고 3x1 빼기 5 3x2 빼기 5 이런 형태로 변형됐어. 3xn 빼기 5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10 우리 희한테 한번 물어보자. 희한아 한번 말해봐. 평균을 말해보라고. 3 곱하기 10 마이너스. 그렇지. 3 곱하기 10 마이너스 5. 자 분산 한번 말해보자 희야. 분산은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3 2 이해되죠? 3의 제곱 곱하기 2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스텝을 밟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변형된 이해되죠? 변화된 변량은 평균과 분산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런 형태로 구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3포도 이 자료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개념 정리가 됐는가 모르겠네요.